4시간을 달려간 부모님께 아들이 내놓은 점심. 그것은 편의점 삼각김밥 2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2세 박영수 씨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평범한 아버지. 2딸과 막내 아들을 둔 그에게 일어난 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남천동의 작은 아파트. 이곳에는 62세 박영수 씨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단둘이 사는 집.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진 속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아들이었죠. 여보,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양념 좀 더 해야 할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시장 바구니는 늘 가득 찼죠. LA 갈비 3kg, 전복 한 접시, 싱싱한 갈치와 고등어,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각종 나물들. 그래, 우리 아들 좋아하니까 넉넉하게 준비하자. 박영수 씨는 언제나 아내의 준비를 흔쾌히 지원했습니다. 카드값이 조금 부담스러워도 연금에서 조금 빠듯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사실 이 아들은 부부에게 더욱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2딸을 낳고 8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거든요. 영수야, 우리 아들이다. 아들. 출산실 밖에서 소식을 듣던 날 박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40이 넘은 나이였지만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2딸도 예뻤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성을 물려줄 수 있는 아들. 그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나 자전거 사줘. 그래, 우리 아들 사주지. 아빠, 나 게임기 갖고 싶어. 알았어, 다음 주에 사러 가자.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딸들에게는 좀 엄했던 박영수 씨였지만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졌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안 사줬으면서. 왜 동생만? 큰딸이 투덜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저 웃으며 넘겼죠. 너희도 다 컸잖아.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물론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이었죠. 명절마다 박영수 씨의 집은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오기 전에 갈비찜 한 번 더 졸여야겠어. 아내는 이틀 밤을 꼬박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LA 갈비, 잡채, 동그랑땡, 육전, 전복죽, 각종 나물무침.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죠.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희 둘이 어떻게 다 먹어요? 며느리가 살짝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 부부는 그저 뿌듯했습니다. 괜찮아, 많이 먹어.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다 해놨으니까. 아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부는 행복했죠. 아버지, 역시 갈비찜은 어머니가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라. 서울 가서는 제대로 못 먹을 텐데. 박영수 씨는 아들의 그릇에 고기를 한 점 더 올려주었습니다. 사실 2딸은 명절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요? 너희는 뭐? 알아서 먹어. 똑같은 자식인데도 대우는 달랐습니다. 딸들에게는 알아서 하라였지만 아들에게는 더 먹어라였죠. 하지만 딸들은 그냥 참았습니다. 어차피 부모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일찍 명절 인사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딸들이 떠난 후에도 아들 가족은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그 하루가 너무나 행복했죠. 여보, 우리 복 많은 거 알지? 그럼 이런 착한 아들 둬서 얼마나 다행이야. 박영수 씨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진 조각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가슴을 찌를지.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35세가 된 아들이 결혼 소식을 알려왔을 때 박영수 씨 부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손주도 볼 수 있겠구나. 축하한다, 아들. 어머니가 예식 비용 보태드릴게. 걱정 마. 부부는 저축해둔 돈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호텔 예식장에서 치러진 결혼식. 박영수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죠.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며느리의 직장이 서울에 있었고 아들도 더 좋은 기회를 찾아 서울행을 결정했죠. 부산에서 서울이면 고속버스로 4시간이야. 괜찮아요, 아버지. 자주 내려올게요. 하지만 서울은 멀었습니다. 거리만 먼 게 아니었죠. 마음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이었습니다. 아들, 이번 추석에는 집에 오지? 아버지. 이번에는 장모님 댁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박영수 씨는 실망을 감췄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죠. 결혼하면 처가도 챙겨야 하는 거니까. 그럼 설날에는 오너라. 네, 설날에는 꼭 갈게요. 하지만 설날에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저희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셔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어느 날 박영수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보여준 거였죠.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사진 속에는 화려한 밥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생신상이었죠. 사랑하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생일 미역국, 갈비찜, 잡채, 각종 전류, 케이크까지. 박영수 씨가 명절마다 차려주던 것과 똑같거나 더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줬어요? 댓글에는 장모님의 기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 생신은 이렇게 챙기면서 박영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은 장모님 생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을 달려 내려갔던 거였죠. 하지만 정작 자기 부모 생신에는 전화 한 통으로 때웠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이따 계좌로 용돈 보내드릴게요. 명절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장모님 댁에 가요. 설날에는 처가에 가야 해서요. 그럼 부처님 오신 날에라도? 그때는 저희 여행 갈 계획이에요. 박영수 씨는 점점 아들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거든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어느 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명절인데도 텅 빈 집. 두 딸은 각자의 가정이 있고 아들은 오지 않았죠.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박영수 씨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울고 있었죠.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며느리의 SNS는 계속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김장김치 최고. 장인 어른과 함께한 주말 골프. 친정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 사진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장모, 장인과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 저 웃음을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네. 박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영수야, 우리 아들이 어제 갈비 10인분 사가지고 왔더라고. 아, 부럽다.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안 와. 뭐? 내 아들 효자라며? 그렇게 잘 키웠다고 자랑하던데? 친구들 앞에서 박영수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연락도 제대로 안 하니까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끔 아들이 전화할 때면 박영수 씨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응, 잘 지내지.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바쁘면 일 열심히 해. 건강 챙기고.
네,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박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았죠. 아버지, 오빠한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큰딸이 위로했습니다. 우리라도 자주 올게요. 작은 딸도 아버지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알았습니다. 딸들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여전히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유독 아들만 보고 싶을까?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한 달 전이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죠. 아버지, 저예요. 오, 아들이구나. 무슨 일이야? 평소와 다른 아들의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 이번 명절에 혹시 시간 되세요? 박영수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집에 내려온다는 건가? 응, 시간? 당연히 있지. 왜?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순간 박영수 씨는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했습니다. 뭐? 너희 집으로? 네,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번에 해외여행 가셔서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명절을 보내려고요. 아버지, 어머니도 서울 구경도 하실 겸 오세요. 정말? 네, 진짜요. 어머니랑 같이 오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영수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박영수 씨는 부엌에 있던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이 우리 서울로 오라고 해. 뭐? 정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행 가신대. 그래서 우리 보고 오래. 어머 세상에. 아내는 기쁨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뭐 해드려야 하지? 갈비찜? 아니야, 가져가기 힘드니까. 아내는 당장 메뉴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라도 많이 가져가자. 아들이 제대로 못 먹고 있을 텐데. 그래, 그러자. 부부는 며칠 내내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 장아찌. 밀폐 용기가 가방 가득 찼죠. 이게 다 들어가겠어?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우리 아들 먹을 건데. 박영수 씨는 큰 가방에 반찬 용기들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여보, 명절 연휴라서 표가 금방 매진될 거야. 미리 예매하자. 박영수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설렘 때문이었죠. 서울 가는 표 2장. 클릭. 예매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글자를 보는 순간 박영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 장난감도 사가야지. 그럼 당연하지. 아이 옷도 사가고. 부부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5살 손주를 위한 선물을 고르는 시간. 행복했죠. 이거 어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한다던데. 좋아. 그거 사자. 이것도 예쁘네. 다 사.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 때 금액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여보, 옷은 뭐 입고 갈까? 아내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깔끔한 거 입어. 며느리한테 좋은 인상 줘야지. 그래, 맞아. 박영수 씨도 옷을 꺼내 다렸습니다. 구겨진 곳 하나 없이 반듯하게. 내일 몇 시 버스야? 아침 8시. 일찍 출발해야 점심때 도착하지. 그럼 6시에 일어나야겠네. 응, 알람 맞춰놨어.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둘 다 너무 설렜거든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영수 씨는 눈을 떴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응, 잠이 안 와서. 아내도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얼른 준비하자.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단속 잘했지? 그럼 확인했어. 터미널로 가는 길.
박영수 씨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는데 왜 자꾸 시계를 봐? 그냥 늦을까 봐. 괜찮아, 여유 있어. 터미널은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요. 박영수 씨는 스마트폰에 띄운 모바일 표를 보여줬습니다. 10번 게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박영수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지금 출발한다. 4시간 후에 봐.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조심히 오세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여보, 아들 얼굴 보는 게 얼마 만이지? 한 6개월? 그렇게 됐나? 아내는 가방 속 반찬 용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깨진 거 없나? 괜찮을 거야. 잘 싸놨잖아. 박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는 많이 컸을까? 4시간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니, 동시에 너무 길게도 느껴졌죠. 서울 도착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 아내가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나 괜찮아 보여? 그럼 예쁜데? 아들이 우리 보고 좋아하겠지? 당연하지. 하지만 박영수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토록 기대했던 만남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4시간의 여정 끝에 펼쳐질 충격적인 현실을.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도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라 그런지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도착한대? 글쎄,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박영수 씨는 아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길이 막혀서 좀 늦을 것 같다. 이 시쯤 도착할 듯.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천천히 오세요. 결국 5시간이 걸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휴, 드디어 도착했네. 배고프다. 아침에 김밥 하나 먹은 게 전부인데. 아내가 배를 쓸어 내렸습니다. 박영수 씨도 배가 고팠지만 곧 아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참았죠. 조금만 참아. 아들이 뭔가 준비했겠지. 택시를 타고 아들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응, 백사동 2003호라고 했어. 아파트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신축 아파트였거든요. 우리 아들 잘 사는구나. 박영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저희예요. 아버지, 어머니요? 아, 네.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맨발에 편한 복장으로 나왔죠. 어서 오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잘 있었어? 아내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박영수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거든요. 거실로 들어서자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아들. 잘 있었니? 박영수 씨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 많이 보고 싶었다. 저도요, 아버지. 하지만 그 포옹은 짧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몸을 떼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은 준비했니?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해 배가 고팠거든요. 아, 점심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먹었어요. 아버지 오시기 전에. 그래? 그럼 우리 먹을 건? 아, 잠깐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수 씨는 기대했죠.
아마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놓지 않았을까. 며느리가 들고 나온 것은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 1팩이 들어 있었죠. 이거 드세요. 편의점에서 사온 거예요. 박영수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김밥이요. 참치랑 불고기 있는데 어떤 거 드시겠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대체.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들아 이게 무슨. 박영수 씨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 아버지. 죄송해요. 와이프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요리를 못한다고?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배달시켜 먹거나 외식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배달을 시키든지. 아 그게. 배달비가 좀 비싸서요.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명절이라 배달비가 2배예요. 돈 아까워서 그냥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박영수 씨는 자신들이 가져온 큰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밤을 새워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죠. 멸치볶음, 콩자반, 각종 김치, 장아찌, 조림. 우리가 이걸 가져왔는데. 아내가 가방을 열어 반찬 용기들을 꺼냈습니다. 어머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며느리가 용기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너희 먹으라고. 서울 와서 제대로 못 먹을까봐.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며느리는 반찬들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그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거 드세요. 대충 드시면 돼요. 박영수 씨 부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앞에 놓인 것은 편의점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 이걸 먹으라고? 박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였죠. 여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박영수 씨는 김밥의 비닐을 뜯었습니다. 찬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덩어리가 가슴에 걸린 것 같았어요. 맛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박영수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외식이라도 할까? 아버지가 살게. 박영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외식이요? 며느리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애 데리고 나가면 힘들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그럼 배달이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배달비 아깝다고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손주와의 만남. 우리 손주 어디 있어? 할아버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박영수 씨가 방을 향해 물었습니다. 야 나와서 인사드려. 아들이 방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손주가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손주. 할아버지가 선물 사왔는데. 박영수 씨는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이거 요즘 인기 많다던데. 감사합니다. 손주는 장난감을 받아들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주무시고 내일 가실 거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그럴 생각이었는데. 안방에서 주무세요.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잘게요. 아니야, 우리가 작은 방에서. 괜찮아요. 어차피 안방 침대가 더 편하니까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박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라면? 네, 간단하게요. 아버지들도 라면 드시겠어요? 그래, 라면이라도. 저녁도 라면이었습니다. 그것도 컵라면. 밤의 대화. 잠들기 전 박영수 씨 부부는 안방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가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러고 싶어.
1박 2일 하려고 했는데 못 있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박영수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아들의 대접이란 말인가. 박영수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죠. 여보 자? 아니, 잠이 안 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박영수 씨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박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며느리의 SNS를 들어갔죠. 장모님 생신 사진이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 행복한 표정들. 대충 드세요. 며느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같은 사위인데 왜 대우가 이렇게 다를까요? 장인 장모에게는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친정 부모에게는 편의점 김밥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가? 박영수 씨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박영수 씨 부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은 뭐 드실래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우리 그냥 일찍 출발하려고.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가시게요? 며느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응, 집에 볼 일이 생겨서. 그럼 아침은 거르시는 거예요? 괜찮아, 터미널에서 먹을게. 알겠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조심히 가세요. 박영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리지도 않는구나. 하루 더 있으라고 하지도 않는구나. 안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져온 반찬은? 놔두고 가. 어차피 가져왔으니까. 그래도 됐어. 그냥 가자. 박영수 씨는 가방 지퍼를 힘껏 닫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럼 우리 간다. 네,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아, 건강해라. 네, 아버지도요. 손주한테 잘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내가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울지 마. 사람들 봐. 하지만 박영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 기사님, 부산 가는 버스 터미널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안 오고 싶다. 부산행 2장 주세요. 네, 9시 30분 것밖에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걸로 주세요. 1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박영수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보, 배고프지? 뭐라도 먹을까? 아니, 괜찮아. 집 가서 먹자. 그래. 둘 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생신 사진, 화려한 음식들, 웃는 얼굴들, 그리고 어제 자신들이 받은 대접, 편의점 김밥 2개. 우린 부모가 아닌가? 박영수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부산행 버스 승차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왔을 때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던 마음. 돌아갈 때는 실망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건물들이 뒤로 사라져 갔습니다. 다시는 부르지 않으면 가지 말자. 박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응.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야. 먼저 보고 싶다고 하지 않을 거야. 명절에 오라고 하지 않을 거야. 박영수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후 3시 부산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네. 응. 집은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텅 빈 느낌이었죠. 아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번에 만들어둔 반찬이 있네. 이거라도 먹자. 그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집밥이 제일 맛있었죠. 그때 박영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서울 갔다 오셨어요? 응. 왔다 갔어. 어땠어요? 동생이 잘 대접했어요? 그래, 잘 대접받았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박영수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여보, 우리 딸들한테는 잘하자. 응? 적어도 딸들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잖아. 그러게. 박영수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아들보다 당연하게 여겼던 딸들이 진짜 효자였다는 것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도착했어. 그때는 갑자기 가신다고 해서 아쉬웠어요. 그래. 박영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박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라고? 또 그렇게 대접받으러? 주말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갈비찜 해왔어요. 오, 그래? 고맙다. 어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큰딸은 부엌으로 가서 갈비찜을 담았습니다. 자, 드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고맙다, 딸. 갈비찜을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딸이 해준 음식.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맛있어? 응, 맛있다. 우리 딸 요리 솜씨 늘었네. 에이, 아버지. 칭찬하시려고.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아버지, 오빠네 갔다 오셨다면서요? 응. 다녀왔어. 어땠어요? 뭐 그냥 그랬어. 오빠가 잘 안 챙겨줬나 봐요. 큰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니야, 잘 챙겨줬어. 아버지 거짓말 티 나요. 얼굴 보면 알아요. 박영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은 편의점 김밥 2개 받아 먹었어. 뭐요? 큰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4시간을 달려갔는데 점심으로 준 게 편의점 김밥이었어. 그것도 2개. 세상에. 오빠가 어떻게. 며느리가 요리를 못한다더라. 그리고 배달은 돈 아깝다고. 큰딸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반찬 가득 가져가셨잖아요. 그래, 가져갔지. 근데 그걸 받아놓고도 편의점 김밥을 내놨어. 큰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울지 마. 괜찮아. 괜찮기는요. 장모님 생신 때는 그렇게 잘해드리면서. 너도 알아? SNS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봤어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큰딸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전화할게요. 하지 마. 왜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그냥 내버려둬. 박영수 씨는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됐어. 아빠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작은 딸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 오빠한테 제가 한마디 해야겠어요. 너도 하지 마. 그냥 놔둬.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작은 딸도 분개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잘할게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맛있는 것도 자주 해드릴게요. 딸들은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박영수 씨는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밤 박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아들에게만 집착했을까? 딸들은 이렇게 잘하는데. 혈육은 혈육이지만 마음은 다르구나. 여보, 이제 아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박영수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명절에도 안 와도 괜찮아. 억지로 부르지 말자. 알았어. 대신 딸들한테 잘하자. 진짜 효자는 딸들이야. 그래, 그러자. 부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제 생일인데 오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볼게. 에이, 꼭 오세요. 케이크도 준비할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박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가지 않을 거야.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에는 저희가 내려갈게요. 그래? 네, 장인어른 장모님이 또 해외여행 가셔서요. 그래서 오는구나. 갈 데가 없어서. 박영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번 설에는 음식 준비 안 할 거야. 응? 아들 온다는데? 알아. 근데 안 할 거야.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내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정성을 쏟아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는 것을. 이번이 마지막이야. 박영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똑같이 해줄 거야. 편의점 김밥으로. 그래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모르겠지. 박영수 씨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응. 부부는 평소처럼 늦잠을 잤습니다. 오전 11시쯤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딩동.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아들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아버지, 설 연휴 교통체증이 장난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5시간 걸렸어요. 그래. 박영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배고파 죽겠어요. 고속도로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아들이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휴게소에서 먹지 그랬어. 그게 너무 비싸서요. 집에 와서 먹으려고 했죠.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하셨죠? 냄새가 안 나는데. 식탁 좀 봐. 박영수 씨가 손짓했습니다. 아들이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죠. 식탁 위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3개와 바나나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이야. 대충 먹게. 박영수 씨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설날인데. 명절인데. 이게 무슨.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하잖아. 대충 먹으면 되니까. 아내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은요? 잡채는요? 안 했어. 귀찮아서. 귀찮다고요? 응. 어차피 대충 먹어도 배부르잖아.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배달이라도 시킬까요? 제가 돈 낼게요. 아니야, 배달비 아까워. 그냥 김밥 먹어. 박영수 씨는 아들이 서울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손주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래, 김밥 먹어. 편의점 거니까 맛있을 거야. 김밥은? 설날인데. 설날이면 어때? 배부르면 되지. 박영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대접이에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접? 이게 바로 대접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한 대접. 기억 안 나? 박영수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서울 갔을 때 4시간을 달려가서 받은 게 뭐였는지 기억해? 그건 편의점 김밥 2개였어. 바나나 우유 한 팩이었고. 아버지 그때는 상황이. 상황? 무슨 상황? 와이프가 요리 못한다고? 배달비 아깝다고? 박영수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정말 준비를 못했어요.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준비를 못했다고? 우리가 간다고 며칠 전부터 말했는데? 그래도 뭐? 장모님 생신 때는 그렇게 준비 잘하던데? 아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올린 사진이야. 장모님 생신상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갈비찜, 잡채, 전, 케이크. 그건 뭐? 장모님은 특별하고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알아? 어머니가 너 오기 며칠 전부터 밤새워 반찬 만들었어.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 장아찌. 다 내가 좋아하는 거였어. 아버지. 그걸 가져갔는데 너희가 준 게 편의점 김밥이었어. 박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굶을까봐 걱정했어.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울 가서 제대로 못 먹을까봐. 그래서 정성껏 만들어서 가져갔어. 어머니. 근데 내가 우리한테 한 건 편의점 김밥이었어.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진심이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할 거야. 박영수 씨가 선언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와도 돼. 억지로 오지 마. 아버지. 생신에도 전화만 해. 오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제 딸들하고 명절 보낼 거야.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이 김밥 먹어봐. 어때? 박영수 씨가 김밥을 아들 앞에 밀었습니다. 맛있어? 편해? 간편하지? 아니에요. 왜? 배는 부르잖아. 아버지. 이게 바로 우리가 느낀 거야. 배는 부르지만 마음은 텅 비는 거. 아들은 김밥을 쳐다만 봤습니다. 우리 그냥 갈게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래 가거라.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갈 거면 가. 박영수 씨는 돌아섰습니다. 아들 가족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됐어. 나가.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요. 더 이상 말해봤자. 문이 닫혔습니다. 박영수 씨 부부는 텅 빈 거실에 남았습니다. 잘한 거 맞지? 박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응, 잘했어. 마음이 아프네. 나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준비해서 갈게요. 박영수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잘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큰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작은딸이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전. 역시 우리 딸들이 최고야. 박영수 씨는 음식을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그날 밤 박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한 달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음식을 가득 들고 왔죠. 아버지, 제가 만들었어요. 서툴지만 들어와. 박영수 씨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잘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는 알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딸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부모라고 해서 다 이해할 순 없다. 박영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용서할 순 없어. 존중은 서로의 것이니까.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도 부모를 존중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박영수 씨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만약 자식이라면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잘 지내시는지 물어보세요.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작은 관심이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의 아들처럼 행동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